지금 일본 정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 전역에서 쌀 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쌀값은 3배나 폭등했고 도쿄의 편의점에서는 삼각김밥조차 자취를 감췄는데요. 그러던 와중 최근 일본 SNS에서는 고시히카리보다 한국 쌀이 낫다, 한국에서 직구해볼까 등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열풍의 중심에는 한 일본인 여성이 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야마모토 하나코입니다. 도쿄에서 직장 생활하며 자취하는 평범한 일본인이에요. 평범했던 제 일상이 한국 쌀 한 숟가락으로 완전히 바뀌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요즘 일본은 큰 문제에 직면해 있어요. 바로 쌀 대란이죠. 작년에 비해 쌀값이 3배나 뛰었어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진짜예요. 지난주 마트에 갔더니 평소 즐겨 사던 삼각김밥마저 자취를 감췄더라고요. 직원에게 물어보니 쌀 공급이 안 돼서 생산량을 줄였습니다 라는 답변뿐이었죠. 일본인의 자부심이 쌀인데 이게 웬일이람. 정부에서는 비축미를 풀었지만 턱없이 부족해요. 21만 톤이나 부족하다는 뉴스를 보고 식탁에서 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죠. 우리 가족은 대대로 니가타현에서 쌀 농사를 지어왔으니까요. 저는 도쿄에서 직장을 다니지만 부모님은 여전히 고향에서 농사를 지으세요. SNS를 보면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고시히카리보다 한국 쌀이 낫다. 일본 쌀값은 미쳤다. 한국에서 직구해볼까? 같은 글이 넘쳐나요. 처음엔 그냥 농담으로 생각했죠. 일본인에게 쌀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자존심이니까요. 특히 고시히카리 같은 명품 쌀은 세계 최고라고 자부해왔는데, 그런데 최근 들어 일본 전역에서 조용히 번져가는 이상한 움직임이 있어요. 바로 한국 쌀 사재기죠. 처음엔 소수의 사람들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일부 마트에서 한국 쌀 코너가 생길 정도예요.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품절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요. 우리 일본 쌀이 최고라며. 그런데 왜 사람들이 한국 쌀에 열광하는 거지? 친구 사토시가 보내준 기사에 따르면 한국은 최근 몇 년간 AI를 활용한 스마트팜 기술로 쌀 생산량을 30% 늘리고 품질도 크게 향상시켰다고 해요. 일본은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쌀을 재배하는데 말이죠. 집에 있던 쌀이 떨어져 가는데 가격은 계속 치솟고 있었어요. 월급날까지 일주일. 제 지갑은 이미 텅 비어 있었죠. 그런데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안 그래도 마음이 무거웠는데 엄마의 목소리는 더 무거웠습니다. 하나코, 우리 농장도 상황이 좋지 않아. 비료값은 오르고 일손은 부족하고 올해는 수확량도 많이 줄 것 같아.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는데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일본의 자부심이었던 쌀 산업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다니. 그날 밤 허기진 배를 움켜쥐며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쌀을 사야겠다고 다짐하면서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알람 소리에 눈을 떴어요. 도쿄 외곽의 작은 원룸. 6년째 살고 있는 제 공간이죠.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밥솥 위에 있는 먼지를 비춰줬어요. 밥솥을 열어보니 눌어붙은 쌀만 남아있더라고요. 마지막 남은 쌀로 어제 저녁을 해결했던 기억이 났죠. 오늘은 편의점 주먹밥으로 때워야겠네. 화장실에서 얼굴을 씻고 거울을 보는데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어졌어요. 요즘 회사에서도 일이 많아 스트레스가 쌓여가는 중이었거든요. 저는 식품 수출입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주로 아시아 국가들과의 거래를 담당하고 있죠. 출근길, 지하철에서 뉴스를 보니 또 쌀 관련 기사예요. 일본 정부, 쌀 수입 확대 검토 중이라는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일본이 쌀을 수입한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쌀은 우리의 정체성과도 같은 존재인데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팀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야마모토 씨, 다음 주에 한국 출장이 있는데 갈 수 있을까요? 한국 출장이요? 네. 서울에서 열리는 농업 박람회예요. 우리 회사도 부스를 낼 예정인데 야마모토 씨가 한국어도 조금 할 줄 알고 농가 출신이니 적임자라고 생각했어요. 순간 망설였어요. 사실 제 한국어 실력은 드라마 보면서 배운 기초 수준이고 농사에 대해서는 부모님 농장에서 자랐지만 도시로 나온 지 오래됐으니까요. 하지만 회사의 신임을 얻을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죠. 네, 갈게요.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나 다음 주에 한국 출장 가게 됐어. 한국? 거기 요즘 농업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던데 우리 농장에 도움될 만한 것 있으면 잘 봐두렴. 엄마의 말씀에 문득 궁금해졌어요. 정말 한국의 농업 기술이 그렇게 발전했을까? SNS에서 화제가 된 한국 쌀은 어떤 맛일까? 마침 좋은 기회가 생겼으니 직접 확인해봐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출장 준비를 하면서
한국 농업에 대해 검색해봤어요. 최근 몇 년간 한국은 스마트 농업이라는 분야에 많은 투자를 했다고 해요. AI와 기술을 활용해 농작물의 생육 환경을 최적화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시스템이죠. 일본은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는 농가가 많은데 비해 한국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어요. 밤늦게까지 자료를 찾아보다가 문득 비어있는 밥솥이 눈에 들어왔어요. 배가 고팠지만 쌀을 사러 나갈 에너지도 없었죠.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우며 생각했어요. 일본은 쌀의 나라라고 자부했는데 이제는 밥 한 공기 제대로 못 먹게 됐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릴 적 고향에서 보았던 황금빛 들판, 수확의 기쁨, 가족들과 나눠 먹던 갓 지은 밥의 향기. 지금의 일본 농업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한국은 어떻게 이런 변화를 이뤄냈을까? 출장 가방을 싸면서 이번 기회에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단순한 업무 출장이 아니라 일본 농업의 미래를 위한 탐색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죠.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며 이번 출장이 그저 평범한 업무 여행에 불과할 거라 생각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해 서울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보니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죠. 결국 쌀도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짐을 풀고 나니 저녁이 되었어요. 시차 적응도 할 겸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다음 날 아침 호텔 레스토랑에서 조식을 먹기로 했죠. 뷔페식 조식이라 다양한 음식이 있었지만 저는 습관적으로 밥과 국, 반찬 위주로 골랐어요. 우리 일본인은 아침에도 든든하게 밥을 먹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테이블에 앉아 밥을 한번 쳐다봤어요. 겉보기에는 정말 평범한 흰쌀밥이었어요. 특별해 보이지 않았죠. 국을 한 숟가락 먹고 이어서 밥을 한 숟가락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제 미각에 충격이 왔어요. 이게 쌀밥이라고? 밥알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느낌, 입 안에서 퍼지는 고소한 향, 적당한 찰기와 단맛, 너무나 완벽했어요. 일본의 고시이카리로 지은 밥보다 더 맛있다고 느꼈죠. 믿기지 않아서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먹어봤어요. 착각이 아니었어요. 옆 테이블에 앉아 계신 한국인 사업가처럼 보이는 분께 물어봤어요. 실례지만 이 쌀은 특별한 종류인가요? 정말 맛있네요. 그분은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하셨어요. 아, 그냥 국산 쌀이에요. AI로 키운 일반 쌀이죠. 특별한 건 아닌데 충격이었어요. 일본인의 자부심이었던 쌀. 특히 저희 고향 니가타현의 고시이카리는 세계 최고의 쌀이라고 배우며 자랐는데 한국의 그냥 일반 쌀이 그보다 맛있다니요. 믿기지 않았어요. 밥을 다 먹고 호텔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어요. 한국 쌀에 대해 검색해보니 최근 몇 년간 한국은 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에서 생산된 쌀의 품질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기사들이 많이 보였어요. 특히 눈에 띈 것은 생산 비용이었어요. 자동화 시스템으로 인해 인건비가 크게 줄었고 최적의 생육 환경을 유지함으로써 쌀의 품질은 오히려 높아졌다는 내용이었죠. 일본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쌀을 재배하다 보니 인건비 부담이 크고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문제도 심각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것이 우리 일본과 한국의 현실적인 차이인 걸까? 우리는 전통을 고수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이, 한국은 과감하게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 농업의 혁신을 이루어낸 것 같았어요. 오후에는 박람회장으로 향했어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박람회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회사 부스 세팅을 도와주다가 문득 한국 쌀에 대한 부스가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안내도를 확인해보니 한국 스마트 농업관이라는 대형 전시관이 있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는 동안 아침에 먹었던 밥의 맛이 계속 생각났어요. 일본인으로서 다른 나라의 쌀이 더 맛있다고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죠. 때로는 자존심보다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마트 농업관 입구에 도착하자 현대적인 디자인의 전시물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AI 스마트팜 한국 농업의 미래라는 문구가 크게 적혀 있었죠. 내일 이곳을 제대로 살펴봐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그 결정이 제 인생을 바꾸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둘러 박람회장으로 향했어요. 우리 회사 부스 준비는 이미 완료된 상태였고 개막 전 시간이 조금 남아 있었죠. 한국 스마트 농업관부터 둘러보기로 했어요. 어제 맛본 쌀의 비밀을 풀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전시관에 들어서자마자 탄성이 나왔어요. 실내에 완벽하게 재현된 논과 그 위를 날아다니는 드론, 센서가 부착된 작물들, 그리고 중앙에는 커다란 모니터에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흘러가고 있었죠. 이게 다 쌀 농사를 위한 거라고요? 가이드분께 물어보니 웃으면서 대답해 주셨어요.
네. 요즘 한국의 스마트팜은 이런 모습이에요. AI가 날씨, 토양 상태, 작물의 생육 상태를 분석해서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드론은 병충해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곳에만 정밀하게 농약을 살포하죠. 하나하나가 충격적이었어요. 일본의 농촌에서는 아직도 아침 일찍 일어나 논에 들어가 일일이 상태를 확인하고 물을 대고 농약을 치는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생산성도 높아질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스마트팜 도입 후 한국의 쌀 생산량은 평균 30% 증가했어요. 게다가 인건비는 60% 넘게 줄었고요. 품질도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어 고급 쌀 생산이 가능해졌죠. 숫자를 듣는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생산량 30% 증가, 인건비 60% 감소. 이건 농업의 혁명이었어요. 일본 농가들이 직면한 고령화, 인력 부족, 생산성 저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었죠. 더 놀라운 건 가격이었어요. 가이드에게 이런 시스템 도입 비용을 물어보니 정부 지원 프로그램으로 중소농가도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한국의 쌀 가격은 어떤가요? 일본은 요즘 쌀값이 너무 비싸서. 한국은 오히려 조금씩 내려가는 추세예요. 생산 효율이 높아지니까요. 일반 소비자들도 부담 없이 고품질 쌀을 먹을 수 있게 됐죠. 이 말을 듣는 순간 문득 어제 호텔에서 먹었던 그 밥의 맛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 맛있는 쌀이 일본보다 훨씬 저렴하다니.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농사를 지어왔는지 깨달았어요. 전시관을 나와 근처 마트에 들렀어요. 한국 쌀의 가격을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쌀 코너에 가서 가격표를 보는 순간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 판매되는 비슷한 품질의 쌀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었으니까요. 이게 현실이구나. 일본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우리 농가들, 특히 부모님께 이 기술을 소개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었어요. 오랜 전통을 지켜온 일본 농가들이 이런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박람회장으로 돌아와 우리 회사 부스에서 업무를 보는 내내 머릿속은 온통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로 가득했어요. 일본 농업의 미래를 위해 무언가 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겼죠. 저녁에 호텔로 돌아오는 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서 일본에 가져가기로 결심했어요. 온라인으로 검색해보니 한국에서 일본으로 직접 배송해주는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직구라는 말을 처음 알게 됐죠. 스마트폰으로 주문 페이지를 열어 AI 재배 친환경 쌀이라는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았어요. 버튼 하나로 주문이 완료됐고 일주일 후면 일본 제 집으로 배송된다고 하네요. 이제 엄마에게도 이 맛을 보여드릴 수 있겠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단순한 출장이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줄은 몰랐다고요. 한국 쌀 한 숟가락이 저에게 준 충격과 깨달음, 그리고 이제 시작될 변화,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점이 되리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기다리던 택배가 도착했어요. 한국에서 주문한 AI 친환경 쌀이었죠. 퇴근하고 택배를 받아들고 있는데 이웃집 아키라 씨가 궁금한 눈빛으로 물어봤어요. 야마모토 씨, 그게 뭐예요? 요즘 택배가 많이 오네요. 이거요? 한국에서 쌀을 주문했어요. 출장 갔다가 맛이 좋아서요. 아키라 씨의 눈이 커졌어요. 한국 쌀이요. 요즘 SNS에서 화제던데 정말 맛있나요? 네. 직접 맛보니 정말 좋더라고요. 지금은 일본 쌀값도 너무 비싸잖아요. 대화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 택배 상자를 열었어요. 깔끔하게 진공 포장된 쌀 봉지와 함께 작은 카드가 들어있었죠. 한국의 스마트팜에서 자란 프리미엄 쌀. 맛있게 드세요. 손으로 쌀을 만져보니 알갱이가 고르고 탱탱했어요. 일본 고시이카리와 비슷하면서도 조금 더 투명한 느낌이 들었죠. 냄새를 맡아보니 은은한 핵곡식 향이 났어요. 밥솥에 쌀을 씻어 넣고 취사 버튼을 눌렀어요. 밥이 되는 동안 봉지에 있던 QR코드가 눈에 띄었죠. 스마트폰으로 스캔해보니 놀라운 정보들이 나타났어요. 이 쌀이 자란 농장 위치, 재배 시작일, 수확일, 기상 상황, 사용된 비료의 종류까지, 심지어 재배 과정 영상까지 있네.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투명한 정보 공개였어요. 소비자가 먹는 쌀의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었죠. 신뢰가 절로 생겼어요. 밥솥에서 취사 완료, 알림음이 울렸어요. 뚜껑을 열자 고소한 향기가 부엌 가득 퍼졌죠. 밥을 한 숟가락 떠서 먹어봤어요. 역시 꿈이 아니었어. 호텔에서 먹었던 그 맛 그대로였어요. 쫀득하면서도 부드럽고 알갱이가 살아있는 느낌이 강했어요. 무엇보다 씹을수록 퍼지는 단맛과
고소함이 일품이었죠. 바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영상통화로 밥을 보여주면서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죠. 엄마, 이거 한국쌀인데 고시이카리보다 맛있어요. 정말이에요. 엄마는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하나코, 무슨 소리야? 우리 일본 쌀보다 맛있을 리가 없잖아. 진짜예요. 엄마, 게다가 가격은 우리 쌀의 절반밖에 안 해요. 스마트팜이라는 시스템으로 재배해서 생산비가 훨씬 적게 든대요. 엄마는 여전히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지만 제 진지한 모습에 조금씩 관심을 보이셨어요. 엄마한테도 좀 보내줄게요. 직접 맛보면 알 거예요. 우리도 이런 기술을 도입해야 할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다시 한번 QR코드 페이지를 살펴봤어요. 이 쌀을 재배한 스마트팜의 모든 정보가 담겨 있었죠. AI가 어떻게 최적의 생육 환경을 조성하는지, 센서들이 어떻게 작물 상태를 모니터링하는지, 자동화 시스템이 어떻게 노동력을 절감하는지 모든 것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었어요. 일본 농업도 이런 방향으로 변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 텐데. 그날 밤 한국쌀로 지은 밥과 간단한 반찬으로 저녁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이 작은 발견이 우리 가족의 농장, 나아가 일본 농업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처음에는 그저 맛있는 쌀을 발견한 것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더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스마트폰으로 한국의 농업 기술에 대한 자료를 더 찾아봤어요. 일본어로 된 정보가 많지 않아 영어 자료를 번역해가며 읽었죠.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몰입했어요. 이건 단순한 쌀 맛의 차이가 아니라 농업의 패러다임 전환이었으니까요. 이 정보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 결심했어요. 다음 주말에는 부모님을 직접 찾아뵙고 이 쌀을 함께 맛보며 한국의 농업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야겠다고 말이죠. 주말을 맞아 고향인 니가타현으로 향했어요. 부모님께 한국 쌀을 직접 맛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니 일본의 전통적인 논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저 아름답게만 보였던 풍경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 논들도 언젠가 AI와 드론이 관리하게 될까? 부모님 농장에 도착했을 때 마침 지역 농협에서 주최하는 소규모 농업 박람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부모님도 참석 중이셨죠. 엄마를 발견하고 달려갔어요. 엄마, 제가 왔어요. 하나코, 오랜만이구나. 아버지도 저기 계시니 같이 가자. 박람회장을 둘러보니 대부분이 고령의 농부들이었어요. 모두 지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가까이 다가가 대화를 들어보니 모두 농업의 어려움에 대해 토로하고 있었어요. 올해도 수확량이 예년보다 20% 줄었어. 일손이 없어서 벼 심는 것도 힘들었지. 쌀값은 오르는데 우리 농부들의 수익은 오히려 줄고 있어. 아버지는 다른 농부들과 대화하다가 저를 발견하고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하나코, 이렇게 갑자기 오다니. 반갑구나. 아버지, 제가 중요한 걸 보여드리려고요. 한쪽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가서 가져온 한국쌀에 대해 설명드렸어요. 출장에서 경험한 일, 스마트팜 시스템, 그리고 그 맛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죠. 아버지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AI, 그런 첨단 기술이 농사에 무슨 도움이 된다는 거냐? 우리처럼 소규모 농가는 꿈도 못 꿔. 아버지, 한국에서는 정부 지원으로 중소농가도 도입할 수 있대요. 농사일이 정말 편해지고 수확량도 늘고 품질도 좋아진다니까요.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그럼 우리 농장에도 도입할 수 있을까? 물론이죠.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일본에서도 시범 사업이 시작되고 있어요. 농협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대화 중에 옆에 계시던 다른 농부가 끼어들었어요. 젊은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는 조상 대대로 이렇게 농사지어 왔어. 기계가 사람 손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 말에 다른 농부들도 동조하는 분위기였어요. 전통을 고수하려는 마음,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느껴졌죠. 하지만 그중 한 분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대로 가다가는 일본 농업은 끝장날지도 몰라. 젊은이들은 농사를 짓지 않고 우리는 점점 늙어가고 변화가 필요한 건 맞아. 그 말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모두가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으니까요.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와 제가 가져온 한국쌀로 밥을 지었어요. 아버지는 처음에는 거부감을 보이셨지만 한 숟가락 드시고는 표정이 변하셨죠. 이게 정말 한국쌀이라고? 네. 아버지, 어떠세요? 인정하기 싫지만 정말 맛있구나. 우리 고시이카리와는 다른 맛이야. 엄마도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식탁에서 스마트팜 기술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드렸어요. 처음에는 의구심을 보이셨지만 점점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죠. 밤늦게까지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일본 농업의 현실, 고령화 문제, 생산성 저하, 수입 감소,
모든 문제들이 테이블 위에 올라왔죠.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스마트 농업 기술을 진지하게 고려해보기로 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하나코, 너의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우리도 변해야겠구나.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변화는 쉽지 않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부모님이 첫 발을 내딛기로 결심하신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 아래 펼쳐진 논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언젠가 이곳도 첨단 기술로 더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장이 될 수 있을까? 그날 밤, 희망의 씨앗을 심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도쿄로 돌아온 후, 저는 결심했어요. 단순히 말로만 설명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더 효과적일 거라고요. 인터넷으로 한국의 스마트팜 관련 장비들을 검색해보니 소규모 농장에서도 시작할 수 있는 스타터 키트가 있더라고요. 토양 상태를 측정하는 센서, 물 관리 시스템, 간단한 모니터링 앱이 포함된 세트였죠. 이거다. 고민 없이 주문 버튼을 눌렀어요. 배송은 2주 정도 걸린다고 했죠. 그동안 부모님을 설득할 방법을 고민했어요. 변화를 받아들이는 건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특히 평생을 전통적인 방식으로 농사지어 오신 부모님께는 더욱 그렇겠죠. 2주 후 택배가 도착했어요. 주말을 이용해 다시 부모님 농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 말씀도 드리지 않고 깜짝 선물처럼 가져가기로 했어요. 농장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은 논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먼저 집에 들어가 한국에서 직구한 쌀로 밥을 지었어요. 향긋한 밥 냄새가 부엌에 가득 찼을 때 부모님이 들어오셨죠. 하나코, 언제 왔니? 방금 왔어요. 엄마, 배고프실 것 같아서 밥부터 했어요. 아무 말 없이 밥상을 차렸어요. 평소처럼 반찬을 놓고 국을 떠서, 그리고 방금 지은 밥을 담았죠. 부모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식사를 시작하셨어요. 엄마가 첫 숟가락을 드시고 눈을 크게 뜨셨어요. 이게 뭐지? 쌀이 달라졌네. 아버지도 이상한 표정으로 밥을 씹으셨어요. 맞아. 식감도 향도 다른데. 하나코, 이건 무슨 쌀이야?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한국 쌀이에요. 어떠세요? 두 분 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부정하지는 않으셨죠. 이건 정말 좋은 쌀이구나. 우리도 이런 쌀을 재배할 수 있을까?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가방에서 스마트팜 스타터 키트를 꺼냈어요. 바로 이걸로 시작할 수 있어요. 작은 규모로 먼저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장비예요. 센서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명해 드리는데 부모님의 눈빛이 점점 변해갔어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워 하셨지만 점차 호기심과 기대로 바뀌었죠. 이걸 설치하면 정말 우리도 이런 쌀을 만들 수 있을까? 네. 엄마, 당장 완벽하게 똑같진 않더라도 첫걸음을 뗄 수 있어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환경이 쌀에 좋은지 정확히 알 수 있고 그에 맞게 관리할 수 있거든요. 그날 오후 우리는 함께 논한 귀퉁이에 센서를 설치했어요. 아버지는 처음에는 어색해 하셨지만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데이터가 들어오는 것을 보시고는 흥미를 보이셨죠. 이거 신기하구나. 내가 매일 가서 확인하지 않아도 토양 상태를 알 수 있다니. 엄마는 실용적인 면을 짚으셨어요. 그럼 비료도 필요한 만큼만 줄 수 있겠네? 비용도 절약되겠는걸. 맞아요. 엄마, 게다가 물 관리도 최적화할 수 있어서 가뭄이나 장마 때도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저녁이 되어 함께 식탁에 앉았을 때 부모님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희망과 결의가 느껴졌죠. 하나코, 내가 가져다 준 이 작은 기계가 우리 농장을 바꿀 수 있을까? 네, 아버지. 작은 시작이지만 큰 변화의 첫걸음이 될 거예요. 엄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변해야겠구나. 조상들의 방식만 고수할 게 아니라 새로운 기술도 받아들여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평생 한 방식만 고수해 오셨던 부모님이 변화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하신 거니까요. 작은 쌀 한 공기가 가져온 혁명이었어요.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아버지가 조용히 제 방에 찾아오셨어요. 하나코,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그냥 이대로 무너져 갔을지도 모르겠구나. 내일부터 이웃 농가에도 이 이야기를 해볼게. 그 순간 제가 한 일이 단순히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넓은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밥 한 공기에서 시작된 작은 혁명이 일본 농업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을까요? 부모님 농장에 설치한 스마트팜 시스템이 첫 결실을 맺기 시작했어요. 한 달이 지나자 논의 상태가 눈에 띄게 달라졌죠. 물 관리와 비료 사용이 최적화되면서 벼의 성장 속도와 건강 상태가 개선되었거든요. 아버지는 매일 스마트폰으로 데이터를 확인하시며 놀라워하셨어요. 하나코,
이건 정말 혁명이야. 50년 농사 지으면서 이렇게 정확하게 작물 상태를 파악해 본 적이 없어. 어느 날 저에게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는데 스마트 농업 기술을 도입한 사례를 취재하고 싶다는 거였죠. 아마도 주변 농가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카메라 앞에 서는 것도 부담스러웠고 무엇보다 한국 쌀이 더 맛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게 일본인으로서 망설여졌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더 많은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습니다. 인터뷰하겠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해요. 저는 한국 쌀과 한국의 농업 기술에 대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 거예요. 방송 당일 떨리는 마음으로 카메라 앞에 섰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전했죠. 사실 저는 한국 출장에서 맛본 쌀밥 한 숟가락에 충격을 받았어요. 일본인으로서 인정하기 쉽지 않았지만 그 맛은 우리 고시이카리와는 달랐어요. 그 비결이 바로 AI와 에어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이었죠. 인터뷰는 생각보다 잘 진행됐어요. 부모님 농장에 설치한 센서들, 데이터 기반의 농사법,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난 변화까지 자세히 설명했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이 한국의 농업 기술을 벤치마킹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우리 일본 농업도 이웃 나라의 좋은 점을 배워야 해요. 자존심보다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한 농업의 미래니까요. 방송이 나간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 SNS 계정에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나도 한국 쌀 먹어보고 싶어요. 스마트팜 시스템 어디서 구매하셨나요? 이런 기술이 진짜 미래예요.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심지어 지역 농협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고 농업연구소에서는 협력 제안을 해왔어요. 작은 인터뷰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 몰랐죠. 회사로 돌아가자 상사가 저를 불렀어요. 긴장했는데 예상과 달리 그는 흥분된 표정이었어요. 야마모토 씨, 대단해요. 우리 회사에서도 한국 농업 기술 수입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담당자로 일해주실래요? 이렇게 제 커리어에도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어요. 저는 이제 일본과 한국 사이의 농업 기술 교류를 담당하는 프로젝트 리더가 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일본 전역에서 한국 쌀 직구량이 급증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시작했지만 맛을 본 사람들이 입소문을 내면서 한국 쌀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죠. 부모님의 농장도 달라졌어요. 스마트팜 시스템을 전체 논으로 확대하셨고 주변 농가들도 하나둘씩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마을 농가 모임의 리더가 되어 기술 도입을 적극 권장하셨어요. 하나코, 내가 그때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이런 변화는 없었을 거야.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었구나. 엄마는 농업용 드론까지 도입하셨다며 자랑하셨어요. 이제 우리도 최첨단 농부가 됐어. 나이 들어 새로운 기술 배우는 게 쉽지 않지만 배우고 나니 훨씬 편하구나.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가족의 작은 실험은 일본 농업의 작은 물결을 일으켰어요. 물론 아직 갈 길이 멀고 모든 농가가 변화를 받아들인 것은 아니지만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돌이켜보면 모든 것은 한국에서 맛본 쌀밥 한 숟가락에서 시작됐어요. 용기를 내어 진실을 인정하고 변화를 추구했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때로는 자존심보다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큰 발전을 가져온다는 걸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변화를 두려워하고 계신가요? 오랜 전통과 관습이 때로는 발전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어요. 낯설고 불편하더라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작은 용기가 큰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왔나요? 혹시 여러분도 전통과 새로움 사이에서 고민하고 계시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화는 혼자보다 함께일 때 더 큰 힘을 발휘하니까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